지금부터 8장 웨비나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8장의 제목은 정신건강에 대한 독특한 도전들과 MDR-TB, 질병 개량학의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정신건강은 아무래도 잘 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인식과 제약회사들이 약을 팔아먹기 위해 정상적 감정을 우울증으로 정의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전통적 국제보건과 다소 어색한 관계에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 구조적 폭력으로 인해서 선진국보다 더 문제가 취약합니다. 단지 보고되는 바가 적으며 사회적 무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선진국 위주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로 인해서 그 심각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1차 의료 종사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 및 치료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불완전할지라도 신경정신과 질환을 분류하고 측정하는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질병의 수량적인 속성들, 즉 장애보장 수명과 개입 비용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달리 장애보장 수명이란 건강한 상태에서의 1년의 손실로 손실 수명과 장애 생활 연수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장애 보장 수명은 연령과 경제적 생산력을 따져서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이나 노인보다는 젊은 성인이 삶에 있어서 가치를 더 두고 경제적 생산성의 잠재력이 더 큰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할당받습니다. 이는 질병 부담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서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며 국제보건 및 연구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정신건강 문제도 달리를 사용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막연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수치 자료가 없는 경우,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거나 지역에 따라 다른 실질적 연력 가중치의 문제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쓰는 질병의 수량적 속성은 개입 비용인데요. 이를 단순화해서 따져서 비용 대비 효율성만 따지게 된다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중약물 내성 결핵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그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중약물 내성 결핵, 즉 MDR-TB란 결핵의 1차 치료 약제인 리팜핀과 아이소나이자이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결핵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페루에서 결핵을 해결하기 위해 도치라는 해결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단기 직접 복약 확인법을 통해 직접 환자가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면 약을 잘 복용할 때까지 지켜봐 주었고 경험적 재치료 요법에 따라 1차 약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같은 요법을 다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MDR-TB 치료가 1차 결핵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고 당시 페루에서는 MDR-TB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도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MDR-TB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차 약제의 사용과 객단 배양을 통한 검진, 약제 수용성 검사, 복약을 직접 관찰하는 개인화된 치료를 기존의 도치 처방에 추가한 도치 플러스를 실시하자 치료된 환자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통계 지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러 지표를 사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구의 무비판적 사용 대신에 각종 모니터링 평가, 연구 피드백 등을 통해서 국제보건에 주의 깊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